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전기기기 3장 유도전동기에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기본 동작 원리 한번 알아볼까요? 앞에서 직류전동기의 원리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직류전동기의 기본 원리를 보게 되면은 직류전동기는 이렇게 됐었어요. 자, 여기다가 양쪽에 자석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계자, N극을 가진 계자, 그리고 S극을 가진 계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체를 집어넣고 이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이 도체가 회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기의 3대 구성 요소는 첫 번째, 계자, 양쪽에서 자속을 만드는 애들.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전기자, 자속을 끊어서 역기전력을 만드는 애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요 애들, 바로 정류자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직류기는 이름이 다 끝에 자자로 돌아가는 자자 돌림을 썼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계자가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기로 돌아가는 방식을 썼었죠. 전선을 감아서 철심에다가 권선을 감아서 사용하는 전자식 구조를 썼었고, 자, 이것이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전혀 다르게 외부에서 따로 전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타여자, 직렬로 되어 있을 때 직권, 병렬로 되어 있을 때 나눌 분자를 써서 분권, 짬뽕되어 있을 때 복권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류기의 동작 원리였었죠. 직류기의 동작 원리는 즉 양쪽에 자석을 놓고 그 안에서 도체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동기는 이름이 유도전동기예요. 유도전동기는 교류전동기인데 교류는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니, 교류는 달라봤자 뭐가 다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아이디어가 시작돼요. 제가 여러분 만약에 나침반을 하나 가지고 있어 볼게요. 자, 나침반 혹시 가지고 논 적 있으시죠? 자, 이렇게 나침반, N극과 S극을 가리키는 나침반. 자, 그때 제가 자석을 가지고 탁 나침반 근처에 가져갔습니다. 그럼 나침반의 바늘이 자석을 향해서 이렇게 딱 움직일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이 자석을 가지고 나침반 주변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직접 닿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뱅뱅뱅뱅 돌리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나침반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따라 돌죠. 막 돌리게 되면 따라 돌죠. 자, 제가 이 자석을 빨리 돌렸어요. 그러면 이 나침반도 어떻게 될까요? 빨리 따라서 돌게 되는 겁니다. 빨리 따라서 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유도라고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유도 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러면은 아라고라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라고. 예, 여러분, 아나고가 아닙니다. 아라고입니다. 아라고가, 자, 이런 원판을 놓고 여기다가 자석을 놓자. 자, 이렇게 N극, S극에 자석을 놓고 이 자석을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 원판도 따라 돌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여기가 꼭 나침반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철심, 철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돌리게 되면 이게 따라 돌겠죠. 그렇죠? 자석이라 끌어당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돌리게 되면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도 돌게 되겠네. 직접 닿지 않아도. 여기는 양쪽에서 NS를 주었을 때 힘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돌지만, 여기는 자석을 돌리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철판이 따라 돈다는 거예요. 따라서 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가지고 조금 더 진일보 한번 시켜보죠. 여기에 원판을 하나 두고 여기다가 자석을 N극 두고요. 여기 S극 두고 이 자석을 돌렸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원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돌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진일보 시켜서, 자, 여기에 원판을 두고 이제 자석을 가지고 계속 돌기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전선을 감아버려요. 전선을 감아요. 여기도 전선을 감아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전선을 감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전선을 감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전선을 감고 여기도 전선을 감은 다음에, 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줬을 때 N극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줬을 때 S극이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이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고 조금 이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자, 여기다가 스위치를 넣어서 전기를 여기다가 넣었다가 이쪽에다 넣었다 이렇게 점점 바꾸게 되면은 마치 자석이 돌아가는 것과 같고, 그렇게 자석이 돌아가게 되면 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로 만들게 된 거죠. 따라서 실제로 이 자석을 가지고 돌리는 거는 힘드니까 전기를 가지고 적절하게 스위칭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 겉에 자석이 돌게 되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판이 회전하는 것이다. 이 원통이거든요. 원통이 회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도전동기를 기본 원리를 착안하게 됩니다. 착안하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0년 전에, 훨씬 100년도 이전에, 100년, 200년 이전에, 200년 안 되겠다. 1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유도전동기의 기본 원리를 다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그거를 지금 금방 손쉽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안에를 보게 되면은 뭐밖에 없느냐? 아주 이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은 철에다가 전선을 감는 거잖아요. 왜 철에다가? 철이 투자율이 크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증폭시키니까. 그래서 구리, 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다 구리, 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구리, 철 이런 거밖에 없죠. 그래서 무겁죠. 전동기는 일단 무거워요. 제가 보기에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고 뭐 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모터가 가지고 있는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좀 무거워요. 그렇죠? 구리랑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전동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상 유도전동기는 안에 코일이 건선이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둘, 3개. 자, 그래서 건선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 3개에서 전원을 입력시키게 되는데 뭐 끝에를 묶었다. 그럼 이걸 Y결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끝을 여기랑 연결시키고 여기를 여기랑 연결시키게 되면 이걸 델타결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전선을 3개 집어넣는 것처럼 보여서 자, 이렇게도 표시를 하게 되죠. 만약에 모터를 거꾸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3개 중에서 2개를 바꿔주게 되면은 모터가 거꾸로 돌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 다음 시간에 기본적인 원리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에는 아라고의 원판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삼상 유도전동기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유도전동기의 장점은 뭐예요? 그래서 유도전동기의 장점, 이 교류로 직류전동기는 이 직류를 우리 주변에서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얻는 거는 교류니까 이걸 직류로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교류전동기의 장점은 1번 쉽게 전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쉽게 전원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교류이기 때문에. 2번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며 튼튼하고 고장이 적다. 왜냐? 정류자가 없어서 그래요. 브러쉬가 직접 전기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없고 이 안에 회전하는 것과 밖에는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오래 씁니다. 여러분 집에 선풍기 있죠? 선풍기 여러분 유도전동기입니다. 선풍기 모터 고장나는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선풍기 모가지가 부러지거나 스위치가 고장나는 것이거나 날개가 부러지지 선풍기 모터요? 그렇게 잘 고장 안 납니다. 10년, 20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유도전동기는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구조가 간단해서 고장날 게 별로 없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다루기가 간편하고 쉽게 운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슬립에 해당하는 약간의 변화가 있으나 거의 정속도로 운전된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도전동기의 단점 하나는 뭐냐면 속도 조절이 조금 쉽지가 않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 직류전동기는 전압을 바꾸게 되면 속도를 조절하기가 쉬운데 유도전동기는 전압 가지고는 속도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주파수를 바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주파수를 바꾸는 기계 인버터의 값이 많이 싸져서 그 전력 소자의 값이 반도체 값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이 유도전동기도 속도 변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유도전동기가 대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거고요. 자, 문제 한번 보죠. 1번. 유도전동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2번에 취급이 어렵다? 취급이 쉬워요. 2번, 유도전동기 권선법 중에 맞지 않는 것은 1번에 고정자 권선은 단층 파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2층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에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3개 중에서 어떤 거 2개 바꾸면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에 회전 방향 하려면은 3개 중에서 어떤 거 2개 바꾸면 돼요. 이거 제가 요 다음 시간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농형 회전자의 삐뚤어진 홈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음을 줄인다. 사구 슬롯이라고 해서 이 안에 돌아가는 애가 슬롯이 반듯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조금 빗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구 슬롯, 소음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6번에 슬립링이 있는 유도전동기는 지금 이 가운데 회전하는 애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회전하는 애도 전기를 집어넣어주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전기를 집어넣지 않는 방식을 우리가 농형 유도전동기라고 하게 되고요. 안에 전기를 집어넣는 방식을 우리가 권선형 유도전동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전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슬립링이라고 하는 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7번에 다음은 삼상 유도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그림 보시게 되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림 보시게 되면 A, B, C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일단 삼상이죠. 그런데 뒤에 쭉 보시게 되면은 A4, 그 다음에 B4, 그 다음에 C4가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여러분 무슨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입니까? Y 결선입니까? Y 결선이죠. 그쵸? Y 결선. 삼상 사극. 여기 사까지 있잖아요. 그럼 사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결선으로 됩니다. 삼상 사극 Y 결선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유도전동기가 실제로 어떻게 회전하게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맛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